예, 지난해는 정말 주식시장의 열풍이 대단했었죠. 동학개미들의 열풍이 강했는데요. 올해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말 또 내년 또 우리의 미래를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오늘은 좀 해안을 듣는 시간으로 스마트인컴 박영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주식 농부님으로 알려주고 계시고요. 지난해 이제 동학개미 운동 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뭐 스승으로, 교사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 주식 농부님은 저는 표현한다면 이제 학장님 기준을 잘 잡아주십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는 정말 대단한 열풍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재미도 봤는데, 네. 올해 굉장히 까다롭게 갑니다. 시장 흐름들이. 이제 당장의 연말, 내년 이렇게 흐름 보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는 않고, 네.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주식 투자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가 이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어떤 변수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금년도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작년 이제 3월 달부터 주가가 크게 빠져서 크게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금년 한 중순부터 이렇게 조정을 지금 받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높게 좀 이렇게 탄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 과연 이제 장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나 이런 변수는 뭐 이렇게 변화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후년에 우리가 이제 양도세가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이렇게 우리 증권시장이 금년에 약간 폭풍 전야의 어떤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대고 희망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내년엔 배당에 근거한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반열에 가야 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매일매일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야, 투자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경지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일비하지 않고 기업에 집중하시고, 이게 이제 시간의 지평을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고, 또 투자의 주식 농부의 뭐 투자 10개명 이런 건데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지난번 책 내실 때 저한테 이제 책 안 낼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러셨는데, 네. 또 책을 내셨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그동안에 책을 5권 쓰면서, 네. 이제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책을 이제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센시오의 김재현 대표가 이렇게 와서, 예. 요즘 이제 주식 관련 책들이 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되는 책은 꽤 많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에게 실제 투자한 사례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해주면 투자자들에게, 네.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어떤 경험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예.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뭐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지금 오늘의 이제 주식농부가 탄생이 되기까지 어떤 관점으로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해 왔는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식 투자 10개명까지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투자 10개명에 준해서 투자를 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지금 이게 11월 달에 지금 나왔는데 벌써 막 6세까지 들어가서 저도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또 그 이 책이 실제 사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으면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책을 쓰시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출판사 대표의 또 설득에 넘어가셔서 책을 쓰셨군요. 네, 좋지요. 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가이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절필 선언하지 마시고 계속 써주세요. 그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요.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주식 농부님의 박영욱 대표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스마트 인컴, 이 회사 브랜드 잘 모르시더라도 네. 주식 농부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농심 투자를 해라. 기업과 동행하라. 기업의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예, 새롭게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얘기하시는 게 기업의 성장 주기에 올라타라. 그다음에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투자 기회를 찾아라.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뭐 K컬처, 뭐 문화 콘텐츠 이런 엔터의 힘이 이전보다도 상당히 강력하게 글로벌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말 그 우리 그 변화와 그 정말 이렇게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2008년도와 2020년 보면은 제가 이제 늘상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뭐 한 개 기업 빼놓고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변화에 그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정말 이게 그 쇠망해가는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미래의 그 어떤 기업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부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업 찾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류 문화와 관련돼서 이제 K 콘텐츠 관련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뭐 나온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평을 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이 뭐랄까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만들어내도 이 팔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게 그 수요가 없고 어떻게 그 성공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OTT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이 뭐랄까 영업 환경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대한 제작비를 쓸 수 없었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대주고 글로벌 입항권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이 지적 능력, 뭐 흥각기, 열정 이런 게 이제 한민족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뭐 K 그 이제 콘텐츠 문제라든가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뭐 가상화폐라든가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산업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기업에 뭐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아는 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나는데 대부분 다 이제 90년대도 그 IT 버블 그 저 말에 2000년도에도 IT 버블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그 사그라들고 나서 이제 우리 산업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큰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그 또 기업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큰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박영욱 대표님 하면 국내 이제 그런 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에 이제 소액주주 이제 옛날에 주주운종도 하셨고 기업에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내셨고 그런 제조업 기반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얘기. K 콘텐츠 얘기하셨고 최근에 또 이제 큰 물줄기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세상이 왔고 그게 이제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또 왔고
새로운 큰 물결의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가상세계의 결합.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쪽은 어떻게 좀 뭐 매일 공부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그 뭐 메타버스나 이제 NFT,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 성공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산업은 이제 우리의 그 삶 자체를 또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아는 기업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부분에 이제 투자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 지켜보고, 보시죠. 네, 지켜보고 지켜보시죠. 있고, 네. 뭐 저도 이제 뭐 게임 관련주라든가 일부 이제 이와 그 관련된 네. 기업에 이제 간접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깊이 있는 이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 자기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나 신념이 없게 되면은 쉽게 투자해 놓고 이제 자불안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대기업군이나 이런 쪽들도 경영 3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지. 투자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왔고 기타 이제 뭐 SK라든가 또 뭐 현대차나 이런 쪽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산업의 흐름, 뭐 기업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제 지식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게 이전의 책에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주식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비중을 실기까지의 그 스터디하고 기업을 보시는 기간이 보통 우리는 사나흘 일주일 하지만 그렇게 한 1, 2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친숙한 쪽으로 카카오가 지금보다 꽤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으신데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이 요즘 이제 규제 이슈에 묶여 있습니다. 카카오를 포함한 이 플랫폼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민 메신저죠. 그래서 그 카카오에 대한 뭐 이렇게 성장, 네. 잠재력 이런 부분은 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산업이든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규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뭐 안전규칙이라든가 여러 규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뭐 카카오가 그 어떤 그 사업상의 그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카카오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매출의 변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카카오의 어떤 미래 장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뭐 벌써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마 액면가 뭐 분할하기 네, 이전에 네. 뭐 10만 원대 투자를 해서 네. 뭐 그 일찍 매도해서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혁신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약간의 지금 이 구태 어떤 재벌의 그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가 지주사의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어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정말 그 많은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금 각자 분할해서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훼손이 돼서 아마 저는 투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좀 아쉬운 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그 안드로이드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로 상장하지 않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네. 돈 되는 게 있습니다. 쪼개서
이제 뭐 대주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그 투자 목적으로 인해서 예. 상장해서 자금을 이제 정식 쪽에서 이렇게 다 훑어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예. 외국 기업들은 뭐 대부분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20% 정도 이렇게 그 과세하지. 세금을 네. 감내하고도 투자하는 이유가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성장이 온전히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그걸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바뀌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도 물론 이제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해외 투자는 왜 안 하셔요?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 아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외도 그 정말 유명한 혁신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훨씬 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제가 그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동행하는. 나의 어떤 그 네. 이 책임이고 소명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에 갇혀서 투자를 않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예. 해외 기업에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되면 관심 있습니다. 예, 오늘 박영옥 대표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박영옥 대표님의 농심투자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다니까요. 실천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기업의 성장, 미래 이런 쪽에서 뭘 보고 계신가를 좀 여쭤보고 있고요. 여쭤볼 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쨌든 이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거 말고 조금 시간이 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니까요. 꼭 이런 섹터는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주목할 만한 섹터나 미래 변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하시는 방식 이제 시험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우리 그 증권 시장에 대한 문제, 우리 투자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했으면 그 좋았을 텐데 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질문 중에 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통신주의 미래라든가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항공산업에 대한 예. 미래 이런 쪽들도 저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쪽들은 이제 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 미래 산업의 그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멀티플이 지금 200배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인 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네. 이런 쪽들은 뭐 거의 지금 10배 도 10배 수준으로 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준비를 지금 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에 좀 준비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또 이 하드웨어 쪽과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웨어라든가 뭐 이런 쪽들도 미래 사업으로 미래 그 투자 네. 대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아덱스 그 박람회에 갔습니다. 예, 어떤 박람회인가요? 그 네. 항공 우주 예, 그 예. 박람회 이렇게 가서 그 정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뭐랄까 그 공군들의 어떤 그 이글즈의 그 어떤 그 쇼를 봤는데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오산 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예. 이렇게 전시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도 이성 사업 예. 이런 쪽에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항공 우주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섹터를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두 가지 섹터 정도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회사는 여러 가지 산업이 좋아서 그 계속 이익을 내면서 좋아지는데도 시장에서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지주회사들, 네. 예,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놓고 볼 때 지주회사는 그 사업회사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평가돼 거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그 우리 그 대기업의 그 지주사들도 이제 그런 형태로 과거에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
이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를 하고 예. 이 뭔가 이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치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그 좀 아쉬운 게 예. 금융투자업계 그에서 그 증권업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산의 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증권 시장으로 좀 이동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권회사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이제 시황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투자회사, 플랫폼 회사로 바라보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가들이 국민들이 많이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0, 60대 사람들은 예. 그 투자를 지금 많이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 자본시장 쪽으로 그 자금이 몰리고 그 사람이 몰리고 이러면은 이 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아서 네. 이익도 많이 나고 또 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이게 증권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 기업을 볼 것이냐는 우리의 숙제고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저도. 예, 스마트인컴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